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AI 로봇 한 종목만 꼽자면 세계 1위 AI 기술 개발 이주식 10배 이상 올라갑니다. AI 로봇 중에 굳이 한 종목을 꼽자면 이 종목일 것 같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면서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아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68,400명이고 7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UAM, 그다음에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자료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로봇, UAM,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모두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고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영상들도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AI 로봇 한 종목만 꼽자면 세계 1위 AI 기술을 개발한 이주식이 10배 이상 올라갑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AI가 상당히 성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제는보다 변호사 시험까지 합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로스쿨 시험도 합격한 AI 챗봇, 과학계에서는 논문 저자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대화 로봇 챗 GPT가 미국 로스쿨 시험에도 합격하는 등 뛰어난 성능을 보이면서 챗 GPT 논문도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챗 GPT가 AI지만 완벽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류가 있기 때문에 연구가 조작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AI가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잘못된 글을 논문에 쓸 수 있으니 이를 이용해 논문을 작성하거나 공동 저자로 올리는 것은 금지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챗 GPT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 미네소타대 로스쿨 교수진이 4개 과목의 졸업 시험을 블라인드 채점한 결과 챗 GPT의 평균 이 C 플러스 학점으로 모든 과목 합격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니까 챗 GPT는 그냥 아무 지식 없이 로스쿨 시험을 봐서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미국 변호사를 하루 만에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호주 일부 대학에서는 챗 GPT 사용을 막기 위해 시험을 치를 때 감독관 참관하에 직접 종이 답변 작성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력은 더 좋아졌는데 오히려 우리가 하는 행동은 뒤로 다시 좀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은 AI가 개발이 되고 있다. AI가 성장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이게 사람을 위협하고 지금 여러 가지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을 위협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논란도 좀 생기는 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지켜보시면 그걸 우리는 AI 충격이라고 합니다. 왜? 너무나도 빠르게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GPT-4 충격 대비됐나요? ICT 당국이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죠. 뭔 소리냐? 챗 GPT가 화제를 일으키는 이유는 기존의 연산형 AI, 이 연산형 AI라는 게 항상 얘기를 했지만 A를 넣으면 B가 나오더라라는 이 통계를 알고 있는 게 연산형 AI입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더 학습을 하고 하는 애가 바로 생성형 AI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지식을 생성해내는 거죠. 그래서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당히 챗 GPT가 좀 걱정 반 또는 뭐 기대감 반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화장이 잘 먹었네라는 말은 그냥 사람이 얘기하면은 그냥 화장 잘 됐나 보다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일반 AI가 해석을 한다면 화장품을 먹는다, 화장품을 뭐 씹는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화장을 잘 됐다가 아니라 화장을 진짜 먹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챗 GPT한테 화장이 잘 먹었네라고 얘기를 하면 챗 GPT는 화장이 잘 됐다라고 해석을 제대로 한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는 연상형과 이 생성형 AI라고 이 차이점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GPT-3는 매개 변수, 그러니까 계산을 하는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750억 개에서 GPT-4는 100조 개로 폭증할 전망이기 때문에 아마 인간지능 수준의 도달이 거의 될 것 같은데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는 그런 리스크가 좀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GPT 쇼크가 사실상 걱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유는 보편화되는 기술적 성격이 내재가 돼 있다라는 거죠. 아니, 오케이, 걱정이 없는 이유가 보편화되는 기술적 성격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이게 좀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죠. 나는 솔직히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는데 이게 그냥 나아갈 일인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지금 보시면은 AI가 뭐라고 있어요? 네, 로스쿨 시험을 치고 있죠. 이게 과연 AI의 원래 목적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우리가 AI의 원래 목적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과연 AI는 대학교 시험을 보고 로스쿨 시험을 보고 의사면허 시험을 보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AI에 집중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구글이 AI를 개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성, 장애, 언어, 여러 가지를 비롯해서 장벽을 극복하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I라는 거는 잘난 사람이 더 잘나게 또는 사람이 못하는 거를 대체하기 위해 하려는 게 아니라 저렇게 얘기하면은 사람을 옆에서 보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접근 못해? 그럼 AI로 접근할 수 있게끔 사람의 팔다리 또는 말 여러 가지 장애가 있죠. 장애가 있어? 그걸 AI로 대체. 만약에 말을 못해? 또는 언어가 여기는 영어 쓰고 저기는 다른 말 쓰고 여기는 한국말 쓰고 그럼 언어를 서로 해석해주는 이렇게 장벽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AI라는 거죠. 시험 보게 하고 시험 합격하게 하고 누군가를 공격하려고 만든 게 AI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과 기업이 의사결정을 내리고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성과 창의성을 높이고 전염병이나 자연재해, 흔히 코로나19죠. 자연재해, 쓰나미라든가 지진입니다. 기후변화, 갑자기 우리 갑자기 심하게 뭐 춥거나 심하게 덥거나 이런 기후변화 문제 그리고 사회적 편향 문제 아니면은 빈익빈 부익부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람한테 생기는 문제들 불확실성들을 AI로 통계를 내고 해결을 하는 데 쓰는 거지 아까처럼 그런 이상한 데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AI라는 거는 결국엔 사람을 돕기 위해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어 번역기, 영어를 쓰는 사람과 한국말을 쓰는 사람이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게끔 대화형 AI, AI 비서, 말 그대로 사람 대신에 AI가 사람을 대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AI, 자율주행, 사람 대신에 운전하고 사람 대신에 이동을 시켜주는 AI, 신약 개발, 사람 대신에 신약이 될 임상 3상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후보 물질을 발굴해주는 AI 등등 이 AI 기술을 거쳐야 개발 가능한 이 기술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다? 사람 중심이다. 그리고 AI는 그러면은 나쁘게 이용될 가능성은 없나요? 책임감을 바탕으로 활용해야 하며 왜? 이 AI라는 거는 개발을 했을 때 아까 챗 GPT처럼 사람이 정말 몇 년을 공부해야 딸 수 있는 것도 하루 만에 따는 말도 안 되는 정말 위험한 이런 이 무기를 갖게 되기 때문에 책임감을 바탕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AI를 책임 없이 개발한다면 위험을 만들 것이다. 그래서 누구 바로 나 구글처럼 책임감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AI를 개발해야 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는 건 뭐냐? AI는 무엇을 위한 거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더 성장시키고 장벽을 극복하고 서로의 편향 문제, 불확실성 문제 또는 서로 간에 생기는 이런 이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가 개발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글이 어떤 거에 집중을 하고 있느냐? 아니 그냥 AI 매개 변수가 뭐 100조 개니 200조 개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무슨 기술에 집중하고 있는데 물어볼 필요가 있겠죠. 왜냐면 시험 보는 게 내 인생에 대단한 영향을 주는 기술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영향을 줄 만한 어떤 AI 기술을 개발하고 있니? 구글아 물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이겁니다. 바로 구글 웨이모입니다. 웨이모 완전 자율주행차 유료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글 웨이모가 운전자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 유료 서비스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본격 시작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택시인데 사실상 운전자가 없는 택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2022년 5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율주행 승차 유료 서비스를 이미 시작을 했는데 2022년에는 이제 완전 자율주행이지만 운전 감독관이 동승을 한 어떻게 보면은 완전 자율주행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확실하지 않은 누가 봐도 좀 위험해 보이는 그런 완전 자율주행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3년 웨이모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더 정밀하고 고도화됐고 작년에 비해, 그러니까 22년에 비해 확실히 개선된 부분이 많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운전자 감독관도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 유료 서비스를 곧 진행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지금 구글이 시작하는 것보다 AI 중에서도 가장 먼저 사람의 편의를 도와줄 수 있는 자율주행을 먼저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 허가서를 캘리포니아 공익사업위원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나는 완전주행 이 택시 서비스를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보통 일반적으로 구글이 하면 누가 합니까? 예, 경쟁사인 MS도 같이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MS는 높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도 AI 자율주행에 투자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자율주행 스타트업 게틱의 회사 이름입니다. 1천만 달러 투자 협의 중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자율주행 스타트업 게틱에 투자하기 위해 협의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약 8,800억 이상의 기업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게틱의 자금 조달 이런 펀드 같은 겁니다. 참여를 해서 한 120억 정도 투자할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분이 10% 이렇게까지는 안 되지만 뭐 대략 본다 한다면은 뭐 한 2% 가까이 지분을 뭐 사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 게틱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율주행 기술 자금 투자를 늘리고 있고 2021년에는 GM이 제너럴 모터스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율주행 기업 크루즈에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작에 자율주행에도 투자를 시작한 게 마이크로소프트였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I를 그냥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뭐 공부하고 그냥 시험 보는 AI가 아니라 진짜 상용화 사업화를 위한 이 AI 개발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구글도 열심히 하고 MS도 열심히 하는데 간단하게 자율주행 중에서도 완전 자율주행의 기준이 뭔가요? 또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자율주행 AI의 분류입니다. 그러니까 이 AI가 어디까지 할 수 있니? 이거를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6단계고요. 0부터 5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0은 그냥 아예 자율주행이 없는 상태예요. 그냥 자율주행이 하는 게 없다. 그냥 내가 운전하는 거야, 사람이. 그래서 이건 자율주행이 없는 상태다 보시면 되고요. 레벨 1입니다. 이거를 운전자를 조금 지원해 주는 겁니다. 조금. 근데 무조건 사람이 운전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자동화 구간은 뭐다? 특정 구간 조금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향이라든가 감가속 이 중에 하나를 좀 도와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레벨 2입니다. 이로 갈수록 레벨 2까지는 그래도 내가 무조건 운전을 해야 돼요. 레벨 2까지는. 하지만 부분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특정 구간에서 자동화가 되고요. 조향과 감가속이 동시에 작동을 합니다. 레벨 1까지는 동시가 아니라 하나만 됐으면 레벨 2에서는 동시에 가능하다. 이제 레벨 3부터입니다. 보시면은 딱 봐도 0부터 2까지는 색이 연한데 3부터 좀 진해지죠? 왜 진해지겠습니까? 여기부터 진짜 자율주행이에요. 조건부 자동화입니다. 그래서 내가 운전해야 되니? 물어보니까 시스템이 요청하면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부터는 자동차가 운전하는 거지 내가 운전하는 게 아닙니다. 주가 바뀝니다. 여기까지는 주가 사람이었다면 3부터는 주가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로봇이 하는데 AI가 하는데 필요하면 좀 도와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화 특정 구간에서 AI가 들어가고요. 고속도로 혼잡 구간 주행 지원 시스템이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레벨 4입니다. 레벨 4부터는 살짝 내 손이 아예 필요 없어요. 고도 자동화입니다. 아예 손도 대지 마라. 그리고 자동화는 대부분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인 택시가 거의 뭐 레벨 4 수준이다 보시면 되고요. 이제 레벨 5입니다. 완전 자동화. 그냥 아예 필요 없다. 주차부터 이 세상 모든 자동차로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다 한다. 이게 레벨 5입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없는 완전 자율주행이 레벨 5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고 있냐? 지금 사실상 0, 1, 2를 지나서 이제 3, 4, 5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0, 1, 2는 이미 끝났어요. 여기는 이미 끝났고 이제 3, 4, 5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 4와 5를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지금 AI 개발에 나서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 완전주행 상용화 목표를 잡고 이 전 세계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니, 근데 지금 당장 뭐 자율주행이 뭐 돈이 됩니까? 이거 맨날 적자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에서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보니 인텔의 자회사 모비라이입니다. 자율주행 업체 모비라이 강세 왜 실적이 좋더라. 자동차 자율주행 장비 기업인 모비라이 글로벌이 월가의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뭐 하는 기업이라고요? 예, 자율주행 기업이다. 2023년에도 약 2조 8천억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2025년에는 약 40억 달러, 4조 9천억을 달성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두 배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70%가량 매출 성장이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비라이는 이 글로벌은 이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ADAS 제품의 상당한 성장 잠재력에 계속 집중을 하고요. 완전 자율주행에 다가가기 위한 성장 기대감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아니 근데 오케이 매출이 잘난 건 알겠는데 뭐 대단한 회사냐? 얘 뭔데? 자율주행 뭐 성장하는데 모비라이랑 무슨 상관이냐? 물어볼 수 있습니다. 모비라이가 상당히 중요한 회사입니다. 모비라이는 AI 이슈에 따라 추가 성장이 나온다. 잠재력이 큰 자율주행 기업이고요. 2030년까지 10배 이상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입니다. 방금 실적 얼마나 했죠? 예, 2조라고 했죠. 그러니까 100억에서 10배 성장해서 1000억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얼마라고요? 지금 2조인데 앞으로 10배 성장이 된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대단한 겁니다. 모비라이는 이스라엘의 자율주행 기업이고요. 인텔이 약 18조에 인수를 하면서 인텔의 자회사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세계 최초의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과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을 했고 전 세계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1억 5천만 대 중에 모비라이 기술이 대부분 탑재가 됐고 AI 자율주행 시장 성장에 계속 수혜를 입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아마 이번에 2030년까지 약 180억 달러, 약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자율주행, AI 중에서도 자율주행 시장이 정말 크고 성장세가 제일 빠르다. AI를 우리 삶에 적용시킨다면 자율주행이 가장 빠르고 가장 빠르게 우리가
상용화시킬 수 있는 사업 분야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요. 이거를 지금 보니까 뭐 미국만 하고 대한민국은 뭐 없습니까? 라고 또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 확인해 보면 현대차도 자율주행 언제? 2023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 미래차 순항 전기차 질주의 레벨 3 자율주행 상용화도 가속을 밟고 있습니다. 올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자율주행의 시작점으로 여겨지는 자율주행 레벨 3 탑재 차량을 잇따라 출시를 합니다. 일단 현대차 그룹이고요. 올해 상반기 레벨 3 수준의 고속도로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제네시스 G90과 기아 전기 SUV EV9을 공개를 합니다. 사람들이 아니 레벨 3 수준이 뭐가 바뀌었겠어. 내 차는 지금도 고속도로 자율주행이 가능한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율주행을 써보신 분들은 알아요.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이 고속도로 자율주행을 쓰는 것까지는 오케이거든요. 근데 직진이나 정말 이 커브가 별로 없는 고속도로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실제로 고속도로에서 예를 들어 빠지는 차선이거나 또는 고속도로에서 뭐 정말 일반 도로로 나가는 흐름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고속도로 자율주행, 이 자율주행 자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자율주행 수준에서 더 선진화된 기능이 들어간다. 이제는 뭐다? 사람이 운전할 필요가 없는 시대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가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2년 5월에 벤츠는 이미 S클래스와 전기차 EQS 레벨 3 자율주행 상용화 차량 옵션을 이미 공개를 했었고요. 그 이유는 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율주행 레벨 4까지도 할 수 있게끔 법안이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법안 변경이 좀 느려요. 그래서 기술력이 비슷하더라도 들어오는 시기가 조금 느렸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BMW도 올해 하반기에 미국에 출시되는 7 시리즈 모델 그리고 전기차 모델의 자율주행 레벨 3 탑재 계획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다? 완성차 업체들도 이 자율주행 레벨 3를 탑재하기 시작했다. AI의 사업화, AI의 상용화가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현대차입니다. 현대차의 자율주행이고요. 승기를 잡겠다. 이번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냥 목표를 가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실천을 하고 있죠. 소프트웨어 인재를 늘리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 내 포티투 다시라는 자율주행 이 기업의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만 1년 만에 80%나 늘렸습니다. 100명이었으면 180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 그룹의 자율주행 자회사 포티투닷은 그룹 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에 구심적인 역할, 중심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다. 지금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 소프트웨어는 물론이고 클라우드, AI,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모빌리티, 자율주행 생태계 확장을 위해 인원 확충하고 있다. 인원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지금부터 2025년까지 대략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2년 안에 모든 차종을 자율주행 차량으로 전환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상태죠. 그렇구나. 내가 지금 알아보니까 AI 맨날 뭐 로스쿨 시험 보니, 맨날 뭐 대학 시험 보니, 뭐 의사면허 시험 보니 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AI가 사업화되고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돕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 돕는 방향이 어디라고요? 가장 빠르게 상용화되고 있는 방향이 자율주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소리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 어떤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하나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트렉스고요. 모트렉스는 현대차 자율주행 이슈에 영향을 좀 받았었던 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전장 부품, 자율주행 ADAS, PBV 등등 차량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고요. 자율주행차 스마트카의 필수 장치인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게 아시겠지만 운전자가 타고 있으면 앞창 유리에 이제 뭐 내비게이션이라든가 뭐가 뜨는 게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죠. ADAS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활성화 기대감에 수혜를 입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모트렉스입니다. 두 번째 기업이고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입니다. 자율주행 포티투닷 청계천 시범 운행에 강세를 했었던 기업 중 하나고요.
자율주행 스마트카 제품 및 솔루션 연구 개발을 하는 기업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뭐 뭘 하냐? 사람과 사물을 선택적으로 감지해 녹화하는 레이더 이벤트 기록 장치를 벤츠, BMW, ID 등 이 아우디죠. 독일 3사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자율주행으로 이미 뭐 관련 기술로 매출을 내고 있는 기업 중 하나고요. 자율주행 활성화 기대감에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AI가 결국에는 확장이 되면서 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기업들,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의 수혜를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바닥권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모트렉스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추세 전환을 이제 막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추세 전환 반등 기대감을 좀 가져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AI는 결국 사람을 돕기 위해 개발이 된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AI 중에 상용화 빠른 자율주행이 먼저고, 관련 기업인 모트렉스랑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한데 아까 전에 로봇 UAM 자율주행 시장 전망과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러면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또는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해서 들어가면은, 아니 돈은 안 들어도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같은 거는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입력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무료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시고요.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누르시면은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하니까 꼭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뭐 전화번호 같은 거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니냐 들어가서 아무것도 입력할 필요 없고요. 그냥 무료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어플 설치 꼭 하시고요.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에 대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로봇 UAM 자율주행 자료집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100% 무료입니다. 이 6만 명 달성 자료 공개에 제가 올려놨고요.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100% 무료로 실전 매매 기법 자료랑 자율주행 로봇 UAM 자료종 모두 다 100% 무료로 드리니까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단타 무료 카톡방 입장에 관심 많으시면 이거 한번 읽어보셔라 얘기를 하고요. 1월 27일, 1월 26일, 25일, 20일 추천주도 매일매일 무료로 올려드리니까 추천주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극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다른 이슈를 아예 볼 필요가 없다 말씀드리고, 극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정리를 해드립니다. 최근에 AI 챗봇 이슈가 있었다 그러면은 왜 이슈가 있었으며 어떤 종목이 움직였는지 정리를 다 해드리죠. 매일매일 정리해드리니까 다 무료로 보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입니다. 100% 무료 어플이고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알아가져라. 그리고 평생 무료입니다. 네, 평생 무료로 진행하니까 꼭꼭꼭 확인하시고,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7만 명을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